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속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황제의 친동생이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결국 그 넘치는 공적과 야망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남자. 바로 양효왕 유무의 이야기입니다. 공적과 야망 사이의 군주, 지금 시작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양효왕 유무는 단순한 왕족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라 초기에 제국이 안고 있던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죠. 당시 한나라는 군국제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군현과 황족 제후들이 다스리는 본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유무의 비극은 어머니인 두왕후의 맹목적인 사랑, 복잡한 황실 정치, 그리고 제후왕으로서 가졌던 막강한 권력이 뒤엉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어떻게 황제의 자리를 넘보다 파멸해 가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부 양효왕 유무의 부상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야망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공적, 그리고 남들은 상상도 못할 권세가 그 배경에 있었죠. 먼저 그의 출생부터 살펴보죠. 유무는 한나라 5대 황제 문제의 아들이자 다음 황제인 경제의 유일한 친동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 수저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건 바로 어머니 두왕후의 절대적인 편애였습니다. 두왕후는 맏아들인 황제보다 막내 아들인 유무를 훨씬 더 예뻐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맹목적인 사랑은 유무가 나는 특별하다, 나는 제후왕 그 이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훗날 조정을 뒤흔드는 불씨가 됩니다. 유무가 다스리게 된 양나라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명신이었던 가인은 강력한 동쪽 제후국들을 견제하기 위해 양나라를 완충지대로 키워야 한다고 건의했죠. 그래서 유무는 무려 40여 개의 성을 가진 한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비옥한 땅의 주인이 됩니다. 제국의 동쪽을 지키는 방패이자 황제의 가장 믿음직한 동생이 지키는 최전방 기지. 양나라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기원전 154년 한나라 최대의 위기가 닥칩니다. 오왕 유비를 필두로 7제후국이 반란을 일으킨 5초7국의 난이 터진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란군이 수도 장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양나라를 지나야 했습니다. 양나라는 반란군의 파상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한 왕조의 운명이 유무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거죠.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유무는 조정의 총사령관 주하부에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하부는 냉정했습니다. 양나라를 미끼로 던져 반란군의 발을 묶어두고 뒤로 돌아가 보급로를 끊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결국 유무는 지원군 하나 없이 수도 수양성에서 목숨을 건 항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한한국 같은 유능한 장수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버틴 끝에 양나라는 기적적으로 반란군을 막아냅니다. 이 승리는 반란 진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자신을 버린 주하부에 대한 유무의 깊은 원한이 시작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논공 행상이 벌어졌습니다. 유무의 공은 그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는 막대한 포상을 받았고 양나라의 창고에는 돈과 무기가 황실보다 더 많이 쌓여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깃발을 하사받고 황제와 같은 수레를 타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유무는 위험한 착각에 빠집니다. 형님인 황제보다 직접 싸운 내가 나라를 구한 진짜 주인이 아닐까? 공적이 오만이 되어 신하의 선을 넘보기 시작한 겁니다. 양나라는 이제 단순한 제후국이 아니었습니다. 유무는 천하의 인재들을 돈을 아끼지 않고 불러 모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 추양 매승은 물론이고 이름만으로 천하를 움직인다는 협객극맹까지 양나라로 모여들었죠. 양나라의 조정은 사실상 제국의 제2의 수도였습니다.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를 위협할 만큼 거대해진 양나라. 이건 황제에게는 더 이상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제2부 비극의 씨앗입니다. 너무 커버린 야망은 결국 탈을 내고 맙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순간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술자리였습니다. 경제가 술기운에 혹은 형제애가 넘쳐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황제 자리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유무는 겉으론 사양했지만 속으론 쾌재를 불렀고 어머니 두태우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비록 술김의 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이 약속은 유무에게 황태제, 즉 황제의 동생으로서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현실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경제가 자기 아들인 유영을 태자로 책봉하자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조정 신료들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했지만 유무와 두태우는 이를 형의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조정은 원칙을 지키려는 세력과 유무를 황제로 만들려는 세력으로 쪼개져 살벌한 정치 싸움을 시작합니다. 갈등은 결국 피를 불렀습니다. 유무는 자신의 후계 구도를 결사 반대하던 원로 대신 원앙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자객을 보낸 거죠. 양나라 자객들이 수도 장안 한복판에서 원앙을 비롯한 대신 10여 명을 암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하를 죽인 건 곧 황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유무는 범인들을 숨겨주려 했지만 신하 한한국의 조언에 따라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측근들을 자살하게 만든 거죠. 유무는 등에 도끼를 짊어지고 궐에 들어가 형에게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 두태우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형제 간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제는 더 이상 동생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남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에 남게 해달라는 부탁마저 거절당하고 양나라로 쫓겨나듯 돌아온 유무. 그는 좌절감과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 두태우는 식음을 전폐하고 황제가 기어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경제는 어머니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거대했던 양나라를 5조각으로 쪼개 유무의 아들들에게 나눠줍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를 위협하던 가장 큰 세력이 영원히 사라지게 된 셈이죠. 제3부 언어적 유산입니다. 양효왕의 이야기는 역사책에만 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쓰는 수많은 고사성어가 바로 이 비극적인 드라마에서 탄생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명주암투. 밝은 구슬을 어둠 속에 던진다는 뜻으로 귀한 재능이 인정받지 못함을 비유합니다. 백두여신.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사귀어도 남처럼 서먹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양효왕의 신하, 추양이 옥중에서 올린 상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추양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대신 붓을 들어 역사적인 명문을 남깁니다. 그는 명주암투의 비유를 들어 아무리 빛나는 구슬이라도 어두운 밤에 갑자기 던지면 사람들은 칼을 빼들고 경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나의 충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꼬집은 것이죠. 추양의 통찰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안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효왕은 간신들의 속셈을 알지 못했고 충신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력과 자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양효왕과 달리 추양은 논리와 이성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대비가 비극을 더욱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 제4부 태사공의 평가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 드라마틱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마천의 시선으로 인물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양효왕 유무는 비극적 영웅입니다. 왕조를 구할 능력은 있었지만 통제되지 않는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형인 경제는 냉철한 군주입니다. 동생을 사랑했지만 황제로서 제국의 안정을 위해 혈육을 쳐내는 비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두태우는 비극의 촉매제였습니다. 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이 국가 질서와 섞였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양효왕의 삶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공을 세웠더라도 지혜와 예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독이 된다는 것. 공적이 오만으로 변하는 순간
파멸은 시작된다는 영원한 경고입니다. 오늘 수박겉 핥기가 전해드린 양유왕 유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